안녕하세요. 서초구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2월 둘째 주 일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무는 것과 함께 이 대학 강의도 점점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학 16장을 읽고 있는데요. 16장에서는 나라의 천명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천명을 잃지 않으려면 통치자가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해야 한다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한 가까운 사람의 말을 보배로 여기라는 진문공의 외삼촌 구범의 말과 현명한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을 후회하는 진목공의 맹세의 말이 인용됐는데, 진목공이 한 말 중에 이런 사람은 등용하면 나의 자손이 보호를 받고 백성도 함께 이득을 얻지만 이런 사람을 등용하면 자손이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해를 입는다고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재주를 시기하고 남의 좋은 점을 억눌러서 윗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인데, 대학 한글 역주에서 도울 선생님은 구한말의 의학자 동무 이재마 선생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 결국 모두 현명한 자를 질투하고 능력 있는 자를 시기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병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 결국 모두 현명한 자를 좋아하고 선한 자를 즐거워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나는 말하노라. 투현질릉이야말로 천하의 다병이며 호현낙선이야말로 천하의 대약이다. 투현질릉이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을 말하고, 호현낙선은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재마 선생은 투현질릉 그 자체가 큰 병이고 호현낙선은 천하의 대약이다.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면서 몸의 병이 낫길 바랄 수는 없겠죠. 순리대로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을 즐기는 마음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인데, 결국 크게는 천하가 잘못되는 것이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관직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학의 이 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고, 작게는 투현질릉하는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 나라에도 안 좋지만 그 사람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마 선생이 의원이자 사상가니까 둘 다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재에 관한 구범과 진목공의 말을 인용한 다음 대학의 저자가 그 두 사람의 말을 풀이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16장을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인 박류지 병저사이 불려 동중국. 오직 인한 인군이래야 이런 신하들을 사방의 오랑캐 땅으로 귀양 보내 함께 중국에서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박류는 귀양 보낸다는 뜻이고 병은 물리친다는 뜻인데, 앞서 진서에 나온 다른 사람의 재주를 시기해서 남의 훌륭함을 억누르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포용성이 없는 신하를 권력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은 오직 인한 군주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나온 중국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한국이나 일본과 구별되는 나라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중원을 가리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자의 정치가 미치는 황하강 중류 지역을 중원, 중국이라고 하고 나머지 지역을 오랑캐가 사는 곳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포용성이 없는 그런 신하는 중원에 있지 못하게 오랑캐 지역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차위 유인인 위능애인 능오인. 이것을 일컬어 오직 인한 사람이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애인과 오인. 애인은 남을 사랑한다고 지금 쓰는 말로 번역했지만
애는 원래 아낀다는 뜻이죠. 남을 아끼거나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오직 인한 사람에게 있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등용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껴도 좋을 만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미워할 만한 사람은 멀리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잘못하면 군주가 자신의 측근만 총애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인한 사람만이라고 그 판단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군주가 인한지 않은지는 그 군주가 인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견현이 불능거 거의 불능선 명야. 어진 인물을 발견하고서도 기용하지 않거나 기용했어도 그를 요긴하게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통치자의 태만이다. 현인을 알게 되면 그 즉시 그 사람을 기용해야 인한 군주라고 할 수 있고, 기용했지만 그 사람을 뒤에 놓고 먼저 쓰지 않는다면 군주의 직무 태만이다. 맨 마지막에 명이 태만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 태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주공을 꼽을 수 있는데요. 주나라 혁명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주공은 형인 무왕과 함께 은나라 궁성에 쳐들어가서 먼저 주왕을 죽이고 무왕 곁에서 도끼를 든 채 희생물에 피를 바쳐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은나라 주왕의 죄를 낱낱이 고해서 주왕의 죄를 은나라 백성들이 다 알게 했다고 합니다. 혁명 2년 만에 무왕이 죽자 주공은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을 7년간 섭정해서 혁명 직후 주나라의 국정을 이끌었는데, 주공이 원래 노나라를 분봉받았지만 대신 노나라에 아들 백금을 보내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백금이 노나라의 제1대 군주가 됐고, 나중에 성왕은 노나라의 주공을 모시는 사당인 태묘를 짓고 천자의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했는데요. 그래서 사기 노주공세가는 백금의 아버지 주공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주공이 아들 백금을 노나라에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이며 성왕의 숙부이다. 천하에서 내 신분이 결코 낮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 머리를 감다가도 3번이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한 번 밥을 먹다가도 3번이나 뱉으면서 천하의 현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네가 노나라 땅으로 가더라도 나라를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주공은 인재가 찾아오면 마다하지 않고 다 만나서 하루에 7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목삼착, 누가 왔다고 하면 머리를 감다가도 3번이나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뛰쳐나오고, 일반삼토, 밥을 먹다가도 3번이나 뱉어내고 사람을 만났다는 건데요. 주공은 공자가 꿈에서조차 그리워한 인물이었는데, 주공의 일목삼착 일반삼토야말로 대학의 이 장에 나온 현인을 보고도 기용하지 않거나 기용한 즉시 먼저 쓰지 않는다면 군주의 태만이라는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견불선 이 불능퇴 퇴이 불능원 과야. 불선한 인물을 보고서도 물리치지 않고 물리쳤어도 다시는 나쁜 짓 못하도록 멀리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통치자의 과실이다. 군주에게는 현인을 기용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불선한 인물을 알아보고 물리쳐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재주가 있고 똑똑한가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재주가 별로 없어도 단단하고 현명하면 그 사람을 쓰지만 어떤 사람이 불선할 때는 즉시 잘라야 하고 또 그냥 해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 주변에서 멀리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과실, 잘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선의 의미는 착하지 않다는 의미보다는 16장 앞부분에 나왔던 남을 시기하고 남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이 싫어서 남을 억누르는 그런 포용성이 없는 사람을
불선하다고 하는 거겠죠. 불선한 인물이 통치자에게 포착됐다면 그 즉시 그 사람을 해임하고 멀리 쫓아내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해고의 사유도 명확해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고 절차가 복잡한데 옛날에는 언제든지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 해임이 가능한 대신 오직 인한 통치자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맨 앞에 전제를 깔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제도가 아닌 그 사람의 인함에 대해 말하는 이런 부분이 육아 사상이 너무 이상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육아적인 이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 계속되던 전국시대에는 외면받았지만 이후 한나라와 송나라, 명나라와 같은 통일왕조에서는 제도와 사람의 인성의 중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육아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를 채택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법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적용하는 그 사람의 인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대학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고 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16장을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유인인 박류지 병저 사이 불려 동중국 오직 인한 인군이래야 이런 신하들을 사방의 오랑캐 땅으로 귀양 보내 함께 중국에서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차위 유인인 위능애인 능오인 이것을 일컬어 오직 인한 사람이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견현이 불능거 거의 불능선 명야 어진 인물을 발견하고서도 기용하지 않거나 기용했어도 그를 요긴하게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통치자의 태만이다. 견불선 이 불능퇴 퇴이 불능원 과야 불선한 인물을 보고서도 물리치지 않고 물리쳤어도 다시는 나쁜 짓 못하도록 멀리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통치자의 과실이다.